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한국의 초미세먼지 발생의 30% 정도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한중일 3국 공동연구 보고서의 내용인데요. 이번 보고서는 한중일이 2000년부터 추진한 연구를 3국 정부가 함께 검토해 발간한 최초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연평균 국내 초미세먼지의 32%는 중국발, 국내 요인은 51%, 일본발은 2%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이 심각한 초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는 진전된 결과라 할 수 있고요. 국내 요인이 51%나 된다는 건 우리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최대 51%나 된다는 말 같아서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오는 23일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책임을 인정한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3국의 공조가 이뤄질지, 그래서 맑은 하늘을 하루라도 더 볼 수 있게 될지 기대됩니다. 2019년 11월 2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가장 큰 관심입니다. 가장 뜨거운 뉴스기도 하고요. 이틀 일정으로 시작됐던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3차 협상이 결렬됐죠. 미국은 자리까지 박차고 나갔습니다.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한국 국회 입장을 미국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출국한 상황이고요.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요. 이게 간단히 집세 올려주고 못 올려준다 지금 나가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미 동맹 등 이 안보와 국제 관계가 다 얽혀 있어서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과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월이에요. 지난 1월. 와, 한 해가. 지난 1월에 이 방위비 분담금 계약 끝나고 협상이 난항일 때 실장님 모시고 인터뷰했었어요. 그때 제가 왔어요? 어머나!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어머나, 제가 이때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우리 실장님께 얼마나 잘 배웠는데 그러면 실장님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우리 청취자분들은 더 가물가물하신 거거든요. 네.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위비는 국가 예산에서 국토방위를 위해 지출하는 경비고요.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은 뭡니까? 네, 방위비 분담금은 지금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 주둔 경비가 있는데요. 주둔 경비 중에서 그러니까 미군의 인적 경비를 제외한 그 경비를 우리가 분담해 주는 것을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네. 전체적으로 미군의 인적 경비를 빼고 난 방위비가 이 주둔비가 한 2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1조 원을 우리가 이제 쭉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부담을 한 것이죠. 주로 이제 미군의 인적 경비를 뺀 거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군무원들, 한국인들이죠. 네. 한국인들이 한 9,000명 정도 근무를 해요. 그분들에 대한 이제 봉급 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군사시설비라고 하는 거, 새로 이제 만드는 거, 건설하는 거, 그거 경비 들어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군수지원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담을 이렇게 해왔었죠. 그러니까 미군이 주둔할 때 소요되는 경비, 그중에서 인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분담해 왔고 이거를 지금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분담금 협상을 매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1991년부터 우리가 이제 분담금을 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이미 그 전에 독일이나 또는 일본은 이제 분담금을 내기 시작을 했고요. 한국은 이제 91년도부터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 협상을 하는데 그 분담금 협상에 따라서 이게 협상할 때 적용 대상 기간이 어떤 때는 1년이기도 하고 네. 어떤 때는 3년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5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했던 분담금 협상이 제10차
11차 분담금 협상이었거든요. 그때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1조 389억 원을 네. 2019년도에 분담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대신에 적용 기간을 1년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2020년 내년이죠. 내년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그것을 1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 여기에 대해서 또 얼마를 이제 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분담금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그중에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 9월 달에 첫 번째 협상을 했고 10월 달에 두 번째 협상을 했고 그리고 어제하고 그제죠. 월요일과 화요일 날 세 번째 협상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제11차 방위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요. 협상을 하는 협상을 하는 내용에는 금액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언제 한 번씩 협상해야 하는지 시기를 정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주는 나라가 아까 독일하고 일본 말씀하셨는데 독일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입니까? 예, 독일하고 이제 우리하고 일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주로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부자 나라들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통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하고요. 네. 내고 그렇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미군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소수는 뭐 한 500명에서부터 많게는 일본 같은 경우에 3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다 배치가 돼 있는데 그 나라에 따라서 어떤 나라로부터는 방위비 분담금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는 온리 그러니까 미국의 돈으로만 가가지고 거기서 배치해서 그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이 헌신하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라마다 그 기준을 미국 스스로가 정해서 어떤 나라는 방위비 분담금을 받고 또 어떤 나라는 미국이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미국이 뭐 본인들을 세계 경찰 국가라고 이렇게 잘 하니까. 네. 그래서 부자 나라는 우리가 세계 경찰이긴 하지만 돈을 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제 그만큼 미국의 경제도 팍팍해졌다는 거죠. 네. 삶이 팍팍해졌는데 이건 이제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은 동맹간하고도 뭐 일치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의 대통령은 좀 다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동맹을 예를 들어서 뭐 이념이나 가치나 그런 관점에서 동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거래적 관점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네. 이 동맹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할 때도 그렇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왜 미국이 그렇게 많은 병력과 돈을 돌려서 잘 사는 나라 딱 찍어서 얘기하죠. 독일,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 나라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경제도 튼튼해지고 국방력도 아주 튼튼해지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준 왜 미국은 오히려 네. 군사력이 고갈되고 더 불안전해지고 있는가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돈을 받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의 동맹간인데 그 동맹간이 이번에 그대로 제11차 SMA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역대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 경제적이고 실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동맹국 간의 협상에 있어서도 실리적인 이유를 앞세우는 거다. 그래서 지금 분담금 협상이 91년도에 시작된 이래 28년간 이렇게 대립 상황이 벌어진 것도 처음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처음이죠. 네. 사실상 뭐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적절한 그림은 모르겠는데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줘야 되고 한쪽에는 받아내야 되는 그런 협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좀 곤혹스럽긴 해요. 상대방으로부터 뭐 별로 주는 것도 없는데 받아내기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한 번에 지금 11차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협상이 진행해 오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결국 11번 만에 타결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거의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11차 협상도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9월, 10월, 11월 벌써 이제 세 번째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거의 매달 만에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이하게
그래도 그전에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 양보해 줄 거 양보하고 받을 거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쩌면 아름다운 네. 결말을 도출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벌써 세 번째 회의를 하면서 미군의 협상 대표팀들이 자리를 박차고 네. 일어났으니까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봐야죠. 근데 미국이 단지 거기 온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계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죠. 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야 미국이 뭐 자리를 박차고 나니까 굉장히 화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반상회도 아니고 여기가. 아니요. 그렇잖아요. 협상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우리가 북한하고 이제 제일 많이 협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동맹국인 미국하고 협상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강대국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국제사회 전체하고 협상을 하는데 사실상 북한하고 협상할 때는 북한이 자리를 박차고 많이 일어납니다. 네. 한국도 가끔씩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그것이 협상의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지금까지 그 그러니까. 기술 안 쓰고도 잘했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제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역대 미국 대통령을 동일시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바로 트럼프의 동맹관이 역대 방통령의 동맹관하고 다르거든요. 네. 그전에는 이렇게 협상을 하면 이게 그 다음 해에는 얼마만큼 돈을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내느냐 하면은 통상 물가 상승분 만큼만 내요. 네. 그런데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가 돼서 갑자기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된다고 하더라도 4% 이상 작년에 비해서 못 올리게 돼 있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8.7% 올렸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그것도 많이 오른 거죠. 그럼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내지 말고 좀 많이 내라 부자 나라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뭐 작년에 이제 올해죠. 올해 1조 389억 내는데 야 그거 뭐 6조 내라. 이게 뭐 5배가 넘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아니고 일본도 내년부터 협상하는데 일본한테도 미리 우리가 말을 던져놨다. 일본 80억 불 내라라고 던져는 4배 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국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렛대가 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일본하고 뭐 독일하고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한국하고 협상을 잘해서 한국한테 많이 받아내면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일본한테도 야 한국 저만큼 냈잖아. 너희들은 한국보다 훨씬 더 부자니까 훨씬 더 많이 내라. 독일한테 가서 너희들은 더 부자잖아. 더 많이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의 협상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작년도 10차에 이런 네. SML을 할 때 사실상 그때 우리가 돈을 좀 더 주고 그러니까 2019년도의 방위비 분담금을 좀 더 해주고 적용 대상 기간을 2, 3년으로 했더라면 그때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렸어요. 네. 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거는 이제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뭐 1조 한 2, 3천억을 좀 원했는데 결국은 타결된 게 1조 389억 원으로 타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에 적용기간 2019년도 한 해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타결이 돼서 다시 올해 협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리한 입장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요. 미국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저는 불리했다라고 우리 저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조금 더 올려주고 그 연장 기간을 2, 3년을 했으면 우리가 이제 반대로 일본이 협상하는 거를 보고 그리고 따라갈 독일이 수 협상하는 있는데. 걸 보고 그 다음에 2, 3년 있다가 우리가 협상을 네. 하니까 우리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작년에 우리가 1조 원을 데드라인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었다 이렇게 봐요. 그때 오셨을 때 그 이야기도 하시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일본은 항목별로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총액으로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하다 했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총액으로 하고 있습니까? 항목별이 아니라? 우선 이제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액형과 그 항목형 두 네네. 개가 지금 이제 섞여 있다. 네. 이번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분리하면 일본은 소요행이에요. 네. 뭐에 얼마가 들고 뭐에 얼마가 들고 뭐에 얼마가 들고 그걸 다 합하니까 이만큼 든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자. 이게 이제 소요행이고요. 그 소요행이고 총액행이라고 하는 전체 돈이 얼만데
내년도에 얼마를 하자, 후내년도에는 얼마를 하자. 이게 이제 총액행위죠. 세부 내용은 안 따지는 거죠. 네. 대략적인 것만 이제 따지고. 이제 언뜻 보면 굉장히 우리가 불합리한 것 같잖아요. 근데 1991년도에 이걸 시작을 했을 때 소요행으로 따지면은 그때 당시에 한국이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돈을 냈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국은 그렇게 낼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독일은 내고 있었지만 자, 그들 나라하고 우리의 경제 상황이 다르니 그들은 소유행위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총액형으로 가자. 이게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벌써 이게 27, 8년 지났잖아요. 이제는 총액행보다는 소유행이 나은 거죠. 이제는 이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거 이만큼 필요하다. 그걸 해주는 것이 총액행으로 하는 것보다는 돈이 훨씬 작게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이번에 우리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국 측 대표의 얘기로는 핵심이 소위 말하는 총액행과 항목행, 소유행이죠. 이 두 가지가 혼합돼 가지고 지금 이걸 협상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항목별로 돈이 얼마만큼 들어간다. 요걸 합한 것이 대충 총해서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게 뭐 50억 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50억 불 정도 된다 하니까 이 두 개가 합쳐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얼마나 그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양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우린 당연히 우리 편 이겨라 이거 하고 있지만 또 미국에서도 또 우리 편 이겨라 하고 있을 거니까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국이 우리 편 이겨라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감축 철수 카드를 지금 은근슬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안보 전문가로서 가능한 카드입니까? 뭐 이 세상에 뭐 불가능한 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이 카드를 쓰기에는 너무 부적절하다라고. 너무 부적절하다. 네, 생각을 하고요. 그 부적절하다는 것을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너무 인식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필리핀에서 필리핀 국방부 장관하고 회담을 하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국에 와서 한국 국방부 장관하고 SCM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를 통해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을 때 현 미군을 그대로 주둔한다라고 공동 성명 명시해 놨어요. 잉크도 안 말랐는데 지금 필리핀에 가 있는데 필리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장이 협상경을 박차고 나왔다고 해서 자기가 도와준다고 이거 주한미군 철수할 때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나 치사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계 경찰 국가고 대국인데 그 돈 좀 내니 안 내니 그거 가지고 한다고 해서 야 우리 미군 감축할 수도 있어 집에 철수할 갈 수도 거야. 있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정말 그건 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 말 끝내기가 얼마나 쑥스러웠으면 그건 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카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예, 나중에 다른 카드로 쓸 가능성은 있어요. 다른 카드라뇨? 뭐 이건 오늘 주제하고는 관계없는데 네. 이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달에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게 되면 뭐 그게 올해 말일 수도 있고 내년 초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내년도에는 미국의 그 재선이 그러니까 미국의 선거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네. 1, 2월 달쯤 되면 정상회담 할 수 있거든요.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뭔가 이번에는 결과물을 도출을 해야 돼요. 네.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정상회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선거가 정말 코앞이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뭔가 회담의 결과가 나올 텐데 그 반대급부가 뭔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 반대급부는 뭐를 쓸까요? 수많은 카드가 있을 거예요. 그 카드로 고민해 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나중에 다른 카드로 네, 쓸 쓸 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네. 거죠. 오늘 주제하고 관련 없다고 하셨는데 경제랑 관련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실장님 모시고 저희가 방위비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그럼 네. 이거는요. 이제 지소미아 종료가 지금 목전이에요. 이제 이게 지금 계획대로 끝나겠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해왔기 때문에 방위비를 가지고 조금 더 지소미아를 연장하려고 해왔었는데 이게 종료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소미아 종료를 연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위비 그렇죠. 분담금 협상장에서 박차고 나왔다. 그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의 수단으로 네네.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 방위비를 하나의 수단으로 썼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종료가 되니까 그 이후에는 그 명분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협상하는 데 있어서.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시키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이용하거나 반대로 지소미아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에서 박차고 나왔거나 거기에 인과관계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 왜 그러냐면은 두 개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네. 이 두 개를 연관시키는 자체가 미국으로 봐서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이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고리를 찾고 싶어도 못 찾는 거거든요. 연관은 우리 정치권이 찾고 있죠. 그렇죠. 네. 예, 그렇다라고 봐야 되고요. 23일 날 이제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고 나면 이제 그 뒤에 이 지소미아에 대한 그 보완책으로 네. 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은 아마 한미일이 좀 고민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 예를 들어서 뭐 티사를 좀 지금 삼국 간의 정보 교류 협정이죠. 그걸 좀 강화하든지 네. 좀 다른 방안을 좀 찾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유튜브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도 고돌김님이 매해마다 협상은 정말 우리나라에 불리한 것 같습니다. 5년마다 협상하도록 이번에 만들어야 됩니다 하셨어요. 지난 1월에 우리 실장님 나와서 하신 말씀이시고 지금 또 11차 협상을 하는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번에 좀 기한을 넓게 아주 많이 정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